예, 안녕하세요. 역사 사건과 그에 대한 저의 사견을 다룬 역사와 생각입니다. 오늘 다룰 역사 사건은 1994년 겨울 일본에서 처음 이루어진 플레이스테이션 1의 발매와 발매되기까지의 경위를 되짚어보며 도전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해요. 플레이스테이션, 줄여서 플스라고 보통 말하죠. 뭐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있을 수 있으셔도 들어는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더불어 게임 기업계, 뭐 콘솔이라고 하죠. 콘솔 시장의 3강 중 하나인 소니의 게임기 브랜드인데요. 현재 5까지 발매된 이 플스 시리즈의 첫 번째 기계 발매가 무슨 역사 관련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역사라는 게 뭐 꼭 그 당시 있었던 일을 겪었던 사람이 다 죽고 없는 아주 옛날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저나 이걸 보시는 여러분과 같이 작은 개인의 삶마저도 일기 쓰고 기록하면 그건 역사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다룰 시간대와 분야를 아주 폭넓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뭐 말이 잠시 샜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플스1과 도전이 대체 무슨 관계냐. 뭐 흔하다면 흔한 스토리인데 기업이 안 해본 사업에 새로 뛰어든 이야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전혀 엄청난 도전이 아니고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이 통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렇게 치부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8, 90년대의 소니는 브랜드 위상이나 움직일 수 있는 자금력 같은 게 총체적으로 오버해서 말하면 거의 지금의 애플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기 때문에 전혀 엄청난 도전이 아니다 라고 가끔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 건데요. 저는 우선 못 박아두면 분명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업종에 가까운 예를 보면요. 그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통해 쌓은 나름의 게임 시장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를 가지고 엑스박스로 콘솔 시장에 진출을 했었죠. 그 2000년 초에 2001년 그때도 엄청난 도전이라고 평가됐었고 실제로 그 후로 엄청난 자금을 지금 2022년이니까 20년 가까이 뭐 넘게 쏟아 부어가면서도 자금을 쏟아 부어가면서 삼강 체제에서 다른 두 개사인 소니, 닌텐도와 다르게 단 한순간도 독주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걸 상기해보고 소니가 처음 진출할 때였던 그 90년대 초의 콘솔 시장 판도도 들여다보면 정말 엄청난 도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시에는 이 90년대 초 당시죠. 그때는 북미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 세가의 제네시스 메가드라이브라고도 하는데 그걸 이제 북미에서의 성공을 감안해도 지구 콘솔 시장이 거의 사실상 닌텐도 반독점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북미에서 거둔 세가의 대성공이라는 것도 닌텐도를 뭐 압도하고 이겼다 그런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앞선 정도가 이제 화제가 되었던 거예요. 당시 콘솔 업계 최대 시장이자 결전장이었던 일본에서는 뭐 NEC의 PC 엔진이고 세가고 시장 점유율을 다 합쳐도 닌텐도의 4분의 1이 될까 말까 한 상황이었어요. 이렇듯 닌텐도가 반독점 비슷하게 시장 전체를 꽉 쥐고 있던 상황에 비집고 들어갈 틈을 엿보던 것은 후에 비록 소니가 1위였다고는 하지만 시장 전체 크기가 더 커지면서 어느 정도 2위, 3위도 유의미한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뭐 그런 시기였죠.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할 때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난이도가 훨씬 높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런 견고한 시장 상황에 소니는 대체 어떻게, 왜 도전을 하게 되었는가 보겠습니다. 소니와 닌텐도는 사실 애초에 협력적인 관계에 있었는데요. 90년대 초중반의 게임 업계를 대표했던 닌텐도 슈퍼 패미컴의 사운드 칩이 바로 소니의 물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운드 칩의 설계자이고 이 거래의 모든 실무와 책임을 지던 쿠다라기 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이 음원칩의 공급 이전인 80년대 후반에도 이 사람은 소니가 개발한 플로피 디스크를 슈퍼 패미컴 이전 세대의 게임기자 닌텐도 신화의 시작인 패미컴의 추가 저장 매체로 사용해달라고 닌텐도에 먼저 제안했을 정도로 게임기 업계에 일찍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음원칩이건 저장 매체건 어떤 구실을 대서라도 소니를 게임기 업계 일각에라도 발을 담그게 하려고 했는데요. 당시 꼭 한국의 90년대처럼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서도 그저 장난감이라고 폄하당하기 일쑤였던 게임기에 대해 그가 이토록 골몰했던 것은 80년대 중반의 두 가지 경험이 결합해서라고 해요. 하나는 우선 딸이 닌텐도 패미컴을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장난감 사주듯이 사줬는데 이 켜보니까 꽤 재밌고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렴풋이 그냥 흥미 정도 느꼈는데 이 흥미가 확신으로 또 바꾼 이 케미컬한 일이 일어나요. 그 후 얼마 안 있어서 방송국용 3D 특수효과 시스템의 데모를 그는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봤던 패미콤 게임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략 기술 발전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이라는 무어의 법칙 등도 그렇고 앞으로 기술 발전을 해서 이 수준의 영상을 가정용 게임기가 출력할 수 있는 날이 앞으로 결코 10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된다면 영화나 음악 시장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초대형 사업이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 것이죠. 이때부터 그는 게임기 쪽에 발을 걸쳐보고자 괜히 큰 이유도 없으면서
인사 핑계로 닌텐도에 가보거나 하는 식으로 끈질기게 매달리고 제안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운드 칩의 공급에까지 다다르게 된 건데요. 그러한 1990년대 초두에 그는 닌텐도에 중대한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막 인기를 끌고 있던 그 슈퍼 패미컴의 미래를 소니와 함께 준비하자는 거였는데요. 당시 팩게임기였던 슈퍼 패미컴의 CD롬 드라이브 확장기기를 소니에서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해 닌텐도도 처음엔 오케이를 했어요. 애초에 과거 플로피 디스크 건 때도 그렇고 저장 매체 등의 기술에 있어서 닌텐도의 자체 개발보다는 소니가 되었건 사실 외부의 전자메이커를 이 것을 들여와서 쓰는 것이 성능이건 단가건 나쁠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CD라는 엄청난 대용량의 신문물은 결국 언젠가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약 1년여의 개발 뒤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돌연 닌텐도가 판을 엎어버립니다. CD를 통해 게임을 저장해 담고 실행할 매체의 주도권을 이 외부에 내주게 되면 자칫 게임기 전체에 대한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를 했고 거기다가 이미 쿠다라기가 그 게임기 사업의 진출에 대해 너무나도 열망을 많이 보여서 이 하드웨어나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노하우 같은 것만 쭉 빨리고 이제 닌텐도가 어떻게 되면 뭐 소니보다 당시 전혀 대기업 뭐 지금도 그렇지만 대기업이 소니보다 아니었기 때문에 좀 토사구팽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소니는 슈퍼 패미콤 CD롬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이 증발하게 이제 생기게 된 건데 돈도 돈이지만 닌텐도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뭐 소송도 걸려고 하고 기업 위신이 무시당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화가 단단히 났었다고 합니다. 뭐 이사회나 회장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 일을 추진했던 쿠다라기도 아예 뭐 책상 빠질 위기였지만 쿠다라기는 이 위기를 역이용합니다. 소니의 이사회를 설득해서 소니가 독자적으로 게임기를 만들어 시장에 진출해보자는 이사회 결의를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뭐 그 와중에 당시 늘 닌텐도에 밀려있던 세가나 시장에 새로 참여해보려던 3DO 등의 기존 게임 관련 메이커와 접촉도 해보지만 제가 보기엔 그저 이놈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으려나 간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게임기 하드웨어 전체를 설계 개발하고 그 게임기에 참여할 메이커도 찾아다니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뭐 모든 일이 그렇고 그도 예상은 했겠지만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쿠다라기는 자신에게 처음 게임기 산업에 대한 미래를 보여준 3D 그래픽이 가능한 최대로 묘사 가능한 게임기를 원했고 그렇게 준비되어 갔지만 당시 일본의 게임 메이커들은 최대한 만화 애니메이션적인 묘사가 가능한 뭐 더 정교한 2D 그래픽에만 골몰해 있었습니다. 3D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걸 이용할 기술도 없었고요. 서양 쪽 메이커라고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관심이 있다고 쳐도 당시에 3D 폴리곤을 이용하여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개발자는 정말 유니크해서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기가 아무리 잘 나와봤자 게임이 안 나오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공경에 처해 있었죠, 그때. 근데 생각지도 못한 호재가 터집니다. 이 세가가 아주 역사적인 게임이죠. 버추어 파이터라는 3D 격투 게임이 게임기 시장에 사총격이를 할 수 있는 아케이드, 즉 오락실 시장에서 엄청난 붐을 일으켰고 3D는 단숨에 게임 산업 전체에 나아갈 미래, 뭐 수많은 게임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3D 개발 능력 확보에 대해 이제 바로 불이 나게 추진하게 되고 그런 또 3D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게임기는 무엇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떤 것이 등장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찾아왔던 이 소니의 쿠다라기 캔을 떠올리게 되죠. 그렇게 수많은 게임 메이커가 소니의 이제 그 플레이스테이션 참가를 문의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사실 반신반의했죠. 뭐 당시 이제 예상되기로 5만 엔, 우리 돈으로 50만 원 정도인데 그 5만 엔이 안 되는 가격에 발매할 거라고 했었어요. 근데 과연 그런 저가의 가격에 3D 묘사가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심이었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위해 소니가 이제 93년 겨울경 시연회를 엽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뭐 성능 시연회죠. 그리고 당시 시연회에서 3D CG로 흥행한 주라기 공원을 의식한 듯이 3D 폴리곤으로 움직이는 공룡이 검은 배경의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뭐 검은 배경에 그냥 지금 보면 후진 그래픽의 공룡이 움직이는 건데요. 당시 회장은 그 시연 회장은 뭐 환호도 없고 엄청나게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간 소니 관계자들은 쿠다라키 캔도 그렇고 다 CG랑 뭐 주라기 공원의 CG는 또 비교할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주라기 공원의 CG 같은 거랑 너무 격차가 커서 실망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혀 반대였어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을 잃었던 겁니다. 시연회가 끝나고 나온 말들은 정말로 저 정도 수준의 그래픽을 그
게임기로 구현 가능한 거냐, 너네가 낼 게임기로 가능한 거냐, 라는 그런 확인의 문의가 쇄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소니는 그런 좋은 반응에 또 중소규모의 게임 메이커도 게임 개발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개발상 편의나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공개하고 플스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도 닌텐도에 비하면 파격적으로 깎아줘서 수많은 메이커가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질적, 양적으로 수많은 게임이 공급되기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1994년 12월 3일 아직도 닌텐도의 슈퍼 패미컴과 거기에 수반하는 게임들이 연말을 맞이하여 날개 돋친 듯 팔리던 그때 플레이스테이션은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매진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소니의 쿠다라기의 도전이 승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의 발매까지의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도 저렇게 도전하다는 생각은 사실 들지 않아요. 쿠다라기 같은 사람은 뭐 엄청난 도전이었지만 사실 대기업 소속의 엘리트였고 그런 게 이제 여러모로 받쳐줘서 뭐 사실 저런 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게임기를 만들자, 뭐 우리가 뭐 엄청나게 큰 사업을 벌이자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모두가 처해진 환경에 맞춰서 도전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엔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